신정 문 다 만석이 납니다. 그 신정은 테라스 쪽에 있다는데 거기 좀 소란스러우시죠? 방은 없고 네. 뭐 그거라도 네, 일단 이쪽은? 해보고요. 예, 여기도 아예. 네. 그 경부고속도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그 참 에피소드라든가 뭐 그 난공사에서 따른 그런 고생한 거 뭐 이런 거 들을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좀 있고 뭐 고속도로의 의미라는 건 뭐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뭐 지금 후세에서 경제적으로나 뭐든 뭐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참 그런 게 어떻게 그 시절에 그렇게 착상을 하고 그렇게 했나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박 대통령이란 분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우리 역사에서 보면 엄필층 정치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뭐 링컨이다. 뭐 최근에 대통령들도 다 링컨이다 누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링컨에 대해서 알고 뭘 읽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역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세종대왕이 최고고 예. 다음으로는 난 이순신 장군이라고. 나는 뭐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역사책을 이것저것 해서 많이 좀 보고 이순신 장군에도 뭐 난중일기라든가 그 외에 난중일기 왜 난중일기 외전 같은 것도 보고 뭐 했는데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더 훌륭한 분이 많지. 뭐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미로서 링컨도 위대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생활과 우리 역사와 우리 피부에 닿는 게 더 위대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나는 세종대왕이 제일 위대하다고. 그 다음에는 참 그때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또 위대하다. 그러니까 근세에서는 뭐게 박 대통령이지. 뭐 요새 나 정치적인 적은 얘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뭐 그걸 정치적인 의미로서 말이죠. 구태타다 무슨 5.16 혁명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이제 먹고 사니까 하는 소리지. 참 이 역사를 바꾸는 건 박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 우리 김 교수께서는 실례지만 올해 몇이세요? 53입니다. 53. 예. 그러면은 뭐 참 어려운 시절이라는 게 없었겠네. 저 생활에서 우리 배고픈 게 뭐라는 것들은 모르잖아. 책에서나 봤지. 예? 저희도 버리고 얘기했거든요. 워낙 손이 나가지고. 아 그래? 예. 참 옛날에 말이야 정말 그 직구 사람들 보면 그 배고프지 않은 걸 배고프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설명을 해줍니까? 배고파봐야 그것도 배고픈 거라는 걸 알지. 예. 불에 데워봐야 뜨거운 걸 알지 않아. 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참 역사가 이 2차 대전 후에 모든 게 이렇게 미국 원조로서 뭐로서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성장한 나라가 우리 김 교수는 전공이 무엇이에요? 국문학입니다. 국문학이죠. 예. 왜? 이런 나라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보는데 이게 끝에 해야 될 소리인지 몰라도 거기에 준해서 모든 거는 그 보조자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동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했던 역할이 너무나 컸다.
그렇게 난 평가하고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래도 또 우린 같이 옆에서 모시고 고속도로도 처음 올 때 내 정주영 회장 또 다른 토목관계 책임자겠지 해가지고 저기 옥천 시골길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유원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다리가 지금 있죠. 유원지 전에 옥천 예. 저 유원지 고속도로 유원지 예. 저 뭐야 휴게소. 휴게소. 예. 그 다리고 뭐고 다리가 없을 때야. 우리 겨울에 그 현지 답사를 가는데 그 정주영 회장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걸어서 산으로 해서 거기 그 다리 여기서 내려가지고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그 고갯길을 걸어서 우리가 나오고 그랬어. 예. 현지 답사할 때. 거기가 그 보면 지금은 그때 거기 시골이 어떤지 지금은 상상을 못하죠. 그 시골이고 뭐가 지금 없어졌잖아. 그 고속도로 뚫리니까 뭐 참 차다리 쌩쌩 달리고 뭐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몇만 대도 안 될 때인데 그걸 구상을 하고 생각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그 발명이야. 발명에 속해요. 예. 예. 난 그렇게 평가해. 예. 그럼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구수자께서는 그 본인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승진하던가 65년 과장에다가 차장, 68년 부장이 되시는데 이게 빠르게 승진하게 된 배경 창업자였던 그런 뜻이 굉장히 강했습니까? 우리 그 회장님은 딱 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때만 해도 키웠던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양반은 탁탁탁 뭐라 해도 그 다 자기의 구성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69년 12월에 현대자동차로 옮깁니다. 69년 12월, 그러니까 68년, 69년 고속도로가 해가지고 69년에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중요한 건 다 끝나고 이제 잡 공사 마무리 공사들이 여기저기 부산까지 그때가 예. 이렇게 널려 있을 텐데 69년 12월 9일 날 내 현대자동차로 가는데 예. 끝까지 안 간다고 그랬죠 내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정세영 회장님하고 정주영 회장, 정세영 회장, 박영옥 예. 씨라고 있어요. 예. 그분하고 셋이 앉아. 그때 관리총 그 본부장이지 책임자지. 셋이 앉아 있는데 나보고 현대 자동차로 가라. 예.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대답을 내가 안 했어. 2시간 동안 안 들고. 대답을 안 하고 그랬더니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세 분이서 다 생각을 하고 왜 내가 가야 된다는 거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불러서 날 설득하는 거야. 대답을 왜 안 했느냐? 내 이 입사해서부터 현장이고 또 월남에 정말 사지까지 갔다 오고 포탄까지 포격까지 당해가면서 그 현에 장가 들고 일주일 만에 가고 예. 참 그때 젊으니까 내가 에이 그만두려면 내가 그만두지. 이거 뭐 맨날 내가 뭐 종새끼도 아니고 이거 일어나. 그때 이제만 그 반감이 생겨가지고 또 고속도로에서 밤을 새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책임자들 거기 나가서 자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난 정주영 사장님 모시고 다니느라고 그냥 새벽마다 근데 그 양반은 꼭 낮잠을 주무세요. 네. 그 차에도 앉으면 대번 주무시는 거야. 우린 그렇게 못 자. 예민해가지고 잠도 못 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초주 파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동차를 가려니까 에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12시가 지나니까 이제 뭐 자, 다들 나가봐. 그러니까 이제 정세웅 사장이지. 자동차 사장 나가고.
박영옥 상무가 나고 내 부장이 이제 앉아있어. 그 앞에 일식집이 있었어. 일역이라고. 거기서 복지를 시켜다야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혼자 후루룩 혼자 드시더라고. 혼자가고. 그래서 그냥 팍 일어나가지고 혼자 점심을 드시니까 내 나올 수밖에. 나한테 이봐야 내일 아침 뭐 12월이니까 저 해가 늦게 뜨잖아. 뭐 7시인가 6시 몇 분인가 첫 비행기에 나 가니까 너 나와라 이거야. 김포 비행장으로 나와라. 근데 간는 소리 안 했는데 나오래요. 그러니까 이렇거든. 그런 말이야. 2달만 있다 오자 이거야. 2달. 그러니까 2달 박상모 다시 오라 그래. 그래 부르지.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이 부장을 2달만 부임 명령을 내요. 그 2달 부임 명령이라는 게 없거든. 그거 뭐. 그래서 내일 아침 첫 비행기에 나와라 야 김포. 그래서 김포로 나가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동차에서 그때 코티나야. 이제 부산 비행기 코티나가 타고 오시면서 이봐. 너 거기 저 앞으로 공장장 올 거니까 우선 부공장장으로 가고 그렇게 알고 있어 뭐 하고 이러시는 거야. 네. 근데 그때 나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승진을 해서 이 승진이 뭔지 공장장이 뭔지 공장장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 감각 없이 사는 건 우리 가족이 다 똑같아. 우리 마누라가 사택 생활하면서 남들은 승진이 됐나 안 됐는지 우리 그냥 맨날 1년에 한 번씩까지 나도 맨날 1년에 한 번씩 뛰어올라지. 그러니까 둘인 그런 어떤 기쁨도 그런 바람도 이런 걸 못 느끼고 살았거든. 부공장장으로 가고 공장장을 혼내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때 공사가 여긴 다 끝나고 마무리 공사만 이렇게 했는데 울산 언양 공사가 한참 마무리인데 이게 잘 안 돼. 겨울이라. 네. 그때 울산이 누굽니까? 이우락이라는 네.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우락 씨는 산업단지하고 울산 그 공업단지하고 경부고속도로 연결을 네. 해놔. 이게 네.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12월 22, 3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난 12월 9일 날 내려가.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스팔트도 뭐 기초가 다져져야 위에 까는데 이게 얼었다 녹았다 뭐 그냥 날이 추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하듯이 불을 지피고 뭐라고 해도 시골에서 언 땅에 불을 지피면 점점 녹아서 습기가 올라와요. 안 예. 되지. 그래가지고는 말일쯤 돼가지고 겨우 준공이라고 하는데 앞에 로라가 지나가서 타이어 짜지고 나는 데도 뒤로 빼내고 대통령 차가 지나간 거야. 그렇게 해서 12월 29일인가 억지로 준공을 했어. 그리고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 그냥 준공 끝나자마자 터져나는 거야. 네. 길이.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이 양반이 12월 9일날 나 끌고 내려가셔가지고 하루 걸러서 내려오시는 거야. 12월 그 준공시키느라고. 그래서 앞에서 진두 시위를 하시는 거야. 그 내려와서 공장을 이렇게 쓰고 내려오면서 어? 야 예? 이사했어? 아니 이사했냐고 공장에 같이 돌면서 대본에 물어보니 장가 안 듣는 뭐 장가 들었냐고 너 애가 미치냐 하더니 나한테는 술을 그렇게 꼭 쓰시더라고. 너 이사했어?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2달만 있다 오라고 그러니. 그 이렇게 쳐다 배신이지. 빨리 이사하란 말이야. 빨리 이사하란 말이야. 그래서 하도 오실 적마다 그냥 이사했느냐.
그러니까 12월 9일날 내려가지고 12월 그 29일이고 이때 준 거는 한 20여일간에 이 양반이 거기 4달씩 한 10번도 더 내려오셨는데 번번이 이사했느냐 그냥 우ገብ다짐을 하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월 20일인가 70년 1월 20일인가 그때 오도 화물차가 산발이 화물차가 있어요. 앞에 밖에 하나 있고 양쪽에 두 개 있고 그런 것들 보았어요? 거기다 또 관리부장도 그때 거기 새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하나 내려가면서 두 집에서 짐을 거기 하나에다 단짝 실어 가지고 그냥 냄비하고 이부자리만 싣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까지 했잖아. 그럼 우리 창업자께서 왜 그 현대경에 계시던 구슬자를 자동차로 옮겨간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먼저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다가 그때 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장사라는 걸 몰랐지 않습니까? 예. 기껏 해봐야 시멘트 공장을 지어가지고 시멘트 파는 건 그때 시멘트라는 건 뭐 배급 주듯이 팔았거든 시멘트가.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이렇게 동양 시멘트 있고 예. 이제 현대 시멘트, 한일 시멘트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시멘트 만들면 그냥 배급 주듯이 여기저기 팔리니까 대리점만 내면 부자가 됐잖아. 그런데 자동차라는 거는 팔아놓고 이 장사를 안 해봤는데 팔릴 때 보니까 그냥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예. 포드, 고티나 뭐해서 팔았는데 이걸 사다가 모두 망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포드라는 게 미국 차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건 영국에서 가져왔어요. 고티나는 영국서 가지고 추럭은 유럽서 그것도 가져와요. 여기서 조립하는 거. 예. 고티나하고 뭐가 영국이고 미국은 포장률이 그때 뭐 8, 90% 아닙니까? 예. 도로 포장. 예. 우리나라 포장률이 그때 6, 7%예요. 서울도 다 포장 안 돼 있을 예. 때거든. 6, 7%. 부산 가운데 바다, 대구 가운데 예. 뭐 서울. 예. 근데 이거 그냥 미국 포드다 하면 다 할 때거든. 그러니까 택시 회사고 뭐가 다 들러 밑에서 50대 달러, 100대 달러 해서 가져가니까 그냥 떼도 모는 걸로. 그냥 저것도 안 받아놓고 다 계속 주는데 가져가서 택시가 우리나라 굴려보니까 이게 막 금이 가는 거야. 자체가 막 크랙이 가고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영업을 위해 가져가는 차가 모두 빠그러지니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돈에 12억인가가 연체가 걸려요. 예. 이 미수금이. 예. 12억이면 아마 1년 자동차 판 거에 뭐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큰일 났죠. 망할 수밖에 없지. 예. 그 내가 가보니까 그때 또 1차 오일 쇼크가 온 거야. 예. 69년에 그때부터 오일 쇼크가 조금 와가지고 72년인가 심각하게 왔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긴축으로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시에 가보니까 사람이 5천 명이야. 현대자동차. 5천 명인데 이걸 사람을 줄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은 청소용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몇 명으로 줄였는가 하면 5천에 3,500명. 3,500명인데 내가 700명으로 2,700명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직 사원들은 뭐 현대중공업으로도 조선소라고 그랬지 그때 글로도 보내고 현대건설로도 보내고 그때 회사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가지고
또 현대 조선성 그때 한참 이제 예. 짓고 구성하고 할 때 사람이 좀 필요하니까 글로 뭐 수백 명 글로 팔아먹고 현대 건설로도 또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3,400~500명을 700명으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첫째 미션은 그거야. 사람을 줄여라. 그러니까 그것도 줄이려면 우리 물불 안 가리고 줄이니까 그래서 그때 뭐 인도주의고 뭐고 그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한마디 떨어지면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보면 그냥 칼 들고 우리 사택으로 올라오는 사람에 뭐에 별의별 놈이 다 있어. 그래도 뭐 우린 사실 좀 별로 그런 겁은 없어요. 겁이 없으니까 칼 들고 올 때 도망가고 뭐 이러고 오면 더 무서워 더 달게 들겠지만 그러면 딱 나서서 저거라면 칼 들고 온다 찔리지 않잖아. 직공구치 악해진 사람이 없었지 그때. 그러니까 산 거야 그때. 그래서 그거를 1차 저걸 다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회사를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차는 안 팔리지 돈은 안 거치지. 그러니까 마당에 물 풀 뽑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일 시키는 거야 직원들하고. 700명도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7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장은 언제 됐습니까? 연도가? 사장은 이제 87년에 됐죠. 현대자동차. 네. 그러니까 저 이제 공장장을 내가 그래가지고 정식 그때 부공장장이라 공장장 발령이 70년 7월 1일부로 났어. 그리고 이사가 됐어. 예. 이사 공장장이 되고 먼저 공장장은 전무 썼는데 내가 내려감으로써 본사로 소환을 시켰고. 예. 그리고 또 현대장 최장수 사장으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른 분들 저희들 쭉 인터뷰를 해보면 뭐 이 건설에서 중공업에서 자동차로 뭐 엘리베이터로 이 이동이 굉장히 잦았는데 이 군수사께서는 한 곳에 그 29년 동안 계셨는데 그거는 또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많이 옮겨 다니지 않으시다고? 딱 건설하고 자동차하고 증권하고 세 군데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뭐 그런 어떤 그때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난 사실 82년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예. 82년에 그만두려고 그러다가 정세용 회장이 그때 우리가 중역이 2년씩입니다, 임기가. 예. 2년 후면은 다시 재발령이 나고 그래서 한 기만 더 있어라 한 게 89년까지 그러니까 몇 길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장은 내가 아까 얘기대로 고대에서 교우회장으로 우선 모든 총회에서 내 선언을 했습니다. 남은 임기까지만 내 한다. 연임 안 한다. 대신 내가 모든 규정을 바꾸고 앞으로 후임 사장 교우회장에 대해서는 새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저걸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사장이 되면서도 내 단임으로 끝내겠다 했어. 그때 사장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을 했는데 왜 장수 사장이 되는 소리가 되느냐 그리고 또 왜 내 사장의 의미가 다른 사람과 다르느냐 그 후에도 사장이 2명, 3명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99년에 정세영 회장에서 정몽구 회장으로 예. 바뀌었죠. 99년 예. 3월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던 사장들은 단기로 그저 여기 조금 하다 그만두다 또 하고 정몽구 회장인데 그서부터 사장이 하나가 아니라 둘도 있고 뭐
세입도 있고 뭐 단기간 1년으로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아마 내 때 제일 오래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나는 87년, 88년, 89년 만 3년을 했거든요. 만 3년을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니까 만 3년도 제일 길게 한 거더라. 그리고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로열 패밀리에서 처음으로 그때는 지금은 그게 예사지만 경영자들이 뭐 로열 패밀리끼리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반대고 그땐 현대를 대표하는 기업이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둘입니다. 그때 다른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 뭐 역사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뭐 현대자동차라는 거는 한국에서 공개 기업으로 최대 회사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한국에서 제일 컸거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사장이라는 건 의미가 아주 달랐었죠. 그리고 정세영 회장이 사장을 하다 다음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의미가 또 달라. 그래서 그때는 뭐 정말 매스컴이고 뭐든 잡지고 뭐고 나를 향해서 너무 초점이 많이 왔는데 아다시피 뭐 모나는 돌이 징을 맞는다고 정신애들이 그런 게 강합니다. 그러면 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터뷰고 어리고 응해본 게 없어요. 절대 안 응했으니까 뭐 오래 해먹으려고가 아니라 그 오나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고 일체가 내가 나서죠. 예. 그럼 현대 정권으로는 언제 옮겼습니까? 이제 증권을 90년 1월부터 갔는데 89년까지 여기 됐으니까 예. 90년, 91년, 92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온 거죠. 예. 근데 내가 사실은 92년 초에 그땐 설날들 정경 회장 그때 새벽염 이렇게 아침에 들은 게 있어. 그때 내가 현대에서도 제 발로 나가는 사장도 있다 하는 걸 내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사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정경 회장 뵈있는 김에 아주 자 오늘로 좀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29년 만 29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남기면 29년 몇 달을 산 거가 되고 그랬는데 그 끝나는 자리에서 정주영 회장이 자 이 회장 좀 보자고 그 옆방으로 데려가. 그러더니 내가 이 국회의원들을 좀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국민당이 결성되기 훨씬 전입니다. 3월 24일이 총선이거든요. 그게 구정 때 설날이니까 아마 1월 하순이나 2월 뭐 1, 2일이나 이렇게 됐어. 그러더니 암만 생각해도 너밖에 없으니까 그거 다 생각하고 왔던 거지 그날. 네가 좀 지휘를 해라. 그땐 당이 없을 때니까 또 기업이 허야도 불법이고 기업에서 자금이 동원돼도 불법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야, 이게 마침 내가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뭘 부탁을 하는데 30여 년 있던 회사를 뭐 그 양반 부탁을 대로 하다 나오는 게 내 도리가 아닌가. 인간 도리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 내 능력이 되겠습니까? 난 정치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조직을 안 해봤는데 되겠습니까? 이 양반 다 생각한 거지. 사장단이 그때 한 20몇 명이 되는데 그래도 사장단을 가지고 쥐고 움직일 거는 내 성격도 알고 또 모든 걸 하고 제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이 양반이 결론을 내린 그런 부탁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그 선거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거 좀 다른 부분인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구술자를 현대의 표준이라고 이제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현대? 나도 그 처음 보는데 어느 신문에 그런 게 났는지 몰라요. 네. 왜 표준이라고 남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표준이라는 건 그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지영 회장한테 보고 배우고 닮은 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소리인지 그난 그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한 것이 워낙 또 오래 근무하시고 다른 어떤 그런 우리 그 사장님보다도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이게 좀 말씀하기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 창업자는 거의 뭐 형제 경영이라면 이상하지만 형제들이 다 이제 경영에 다 참여하셨다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땐 정세영 회장과는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을 텐데 이 좀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창업자와 이 정세영 회장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갖고 계신가요? 두 분 다 모셔봤으니까. 창업자하고 정세영 회장하고는 닮은 점도 있겠지만 너무 다르죠. 예. 너무 다른데 한 가지 그 뭐 좀 같다면은 그 어떤 그 지금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하니까 그렇지 참 이 땅에서 우리 고유 모델 현대차라는 게 성공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정세영 회장은 이 서로가 형제분이 서로 소탈한 면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렇게 강한 뭐 저거는 이미지를 안 주거든. 네. 정주영 회장은 참 강합니다 모든 게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데 정세영 회장은 그렇게 강한 인상을 안 주지만 그래도 참 자동차 본의를 개발하고 끌어가고 하는 거 보면 또 그런 면에서는 참 형제지간에 비슷하지 않나. 그런데 그 방법이 다 다르게 정주영 회장하고 정세영 회장 방법이 다른 거고 네. 그리고 항상 정세영 회장, 정주영 회장을 형제로 생각하는 걸 못 봤어요.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그건 뭐 100번 자기가 옳더라도 정주영 회장이 한 번만 뭘 한다면 그냥 거기서 다시 저항이 되는 게 별로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은 같은 게 있겠지만 그런 성품에서는 아주 다르죠. 그러나 정세영 회장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뭐를 판단을 낸 걸 밀어가는 거는 참 대단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그 창업자도 형제 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슬자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때로는 굉장히 좀 입장 곤란하게 만든 적도 많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점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뭐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는 우선 생산을 해야죠. 네. 그다음에 다른 사업과 다르게 자동차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유일하게 뭐 물론 외국도 판매 회사가 분리되어 있는 적은 있어요. 그러나 현대는 초기부터 애프터 서비스가 독립 회사가 있고 또 판매 회사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지만 나중에 판매 회사를 다 서비스 회사로 넘겼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건 사실 형제분이 해야 될 문제거든. 예.
근데 그거 때문에 내가 아주 혼이 났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혼이 나고, 그래서 내가 82년도에 견디다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네. 그만두려고 그럴 때 정세영 회장이, 우린 또 그 성격이, 정세영 회장이 뭐라면 죽는 신, 남들은 다 죽으려면 죽는 신이거든. 우리는 아니면 아님이고, 난 좀 개성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 형제분들이 날 유난히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 자동차가 그렇게 하다 70년에 내가 69년에 내려가고 판매는 연체가 예. 뭐 밀려가지고 그랬대. 이 KCC 정상영 회장이 거기로 자동차에 그 연체 거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연체를 거들어와서 그 양반들은 이렇게 불시에 어디로 오길 잘해. 그래가지고 울산 공장에 불시에 새벽끝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 없었어. 근데 정주영 회장의 친구분이 오감사라고 있습니다. 통천에서 같이 네. 나와가지고 그 정미소로 그 쌀 저거나 해서 그 양반 형편이 좋았던 분이죠. 그분이 부산 사무소에 뭐 감사로서 지구 그러면 예우를 하는 거지. 네. 친구지. 쭉 계신데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속실에 앉아있다. 이 사람 어디 갔다. 어? 지금 정사영 회장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날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우리 월급을 못 줘요. 매월 그때 월급을 못 주고, 이 자동차는 특별 소비 세율이 15%가 네. 붙어요. 100만 원에 팔면 15만 원이 특별 소비세요. 그건 고객한테서 받은 돈이거든.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 네. 근데 그거 미리 쓰느라고 못 내는 거야. 그러면 세무서에서 특별 소비세고 뭐고, 그때 돈에 월급도 버는데 그게 엄청난 돈인데 판매액이 15%가 그거니. 그러니까 뭐 그걸 세금은 내야 되고, 그거 안 오면 연체 이자가 뭐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월말이면 나가서 그 울산 세무서가 아니라 그건 조금 높은 데 가서 해. 국세청, 예. 부산 지방국세청에 가서 그 교섭을 해. 그 청장이다 뭐 국장들 데리고 술 대접하고 술 먹고 뭐 술 먹으면 대접하는 놈이 더 마시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 통행금지가 있잖아. 울산은 특별 경비 예. 사령부가 있고 이제 그땐 박 대통령 때 그런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지면 검문서가 수없이 올 수가 없어.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은 대나 한참 먹어야 될 텐데 나는 떠나야 될 수가 없잖아. 그게 좀 못 들어간 날인데 보니까 새벽 끝이 와서 여기 들어와서 들어가니까 문 잠그래. 내 문 잠그래. 혼자 담배 빡 피고 앉아있던 문 잠그래. 야! 문 잠그래. 잠갔죠. 완지래. 그 앉았지. 너 사표 내라 이거야. 걔네 있다. 사표를 왜 냅니까? 자식 말이야. 뭐 공장장이라는 게 책임자라는 게 말이야. 어디 가서 자빠져 자고 인제 키우고 말이야. 어쩌고 막 사표 내! 하면서 소리 말이야. 난 못 냅니다. 나는 밤에 못 모르면 술 먹고 그 좀 엄청난 돈을 세금 그 유예시키느라고 그 허가 받느라고 해가지고 사표를 내려니까 그 대들은 거야.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내가 옳거든. 야, 문 열고 없었던 일로. 아까 왜 여기 올 때 전화. 네. 그렇게 또 친해. 그러니까 그 양반도 형제들이 나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내 성질도 알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건데 이 정지영 회장도
앞에서 바른 소리 할 때 내가 많이 했죠. 그런데 꼭 정세용 회장이 출장을 가면 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오늘 너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에 거기 책임자를 오래가지고 이렇게 둘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강원 지역 냉겨라, 충청도 지역 냉겨라, 영남 지역 냉겨라, 호남 지역 냉겨라. 다 그 나보고 할 게 아니란 말이야. 형제간에 해서 뭐로 그 이제 정세용 회장 출장에 돌아오면 또 회장이 이래서 여기 냉기고 여기 냉기고 해서 뭐 그걸 한 2, 3년을 죄 짜는데 그 내가 번번이 내내를 안 하고 그 나중에 뭐 서울 다 냉겨라 하더래. 끝까지 내가 안 냉겨. 왜 안 냉기나? 이건 형제간에 할 거지 이게 무슨 뭘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보면 참 정세용의 약자니까. 그걸 내가 편을 안 들어주면은 그 양반은 또 아주 어떨 때 연약해요, 이 양반. 그걸 생각하면 더 내가 월급쟁이가 버티다가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그런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정몽구 회장이 그전엔 참날 싫어했다. 저는 똑같이 그래서 자기의 저거에 방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형제 간이지만 각종 공사등의 의견 불일치로 초창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정인영 회장하고 이제 창업자하고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독립에 나갔다 아닙니까? 뭐 그런 이 정인영 회장님과 우리 창업자의 관계는 뭐 좀 어땠습니까? 이제 내 69년 말에 자동차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건설의 관계는 그렇게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예. 그런 건 잘 모르나 형제간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인영 회장은 참 이 개발을 잘해요. 영업적인 개발. 예. 그래서 그 영업 개척을 잘해 하고 이제 정주영 회장은 그거를 이제 공사를 실현하는 거 여기에 그 또 특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두 분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렇게 영업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해가고 정주영 회장은 그걸 댕기면서 마무리 짓고 하니까 그러니까 급성장을 한 거고 뭐 캄난공사다 뭐 이 준설공사를 해서 많이 벌었는데 그런 것도 다 정인영 회장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 정인영 회장은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 잘 그러니까 뭐 그냥 버려놓고 그 한라가 생겨가지고 예. 발전 설비다 뭐다 사면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안 됐잖아. 예. 다 그냥 그래서 그런 게 그 양반은 좀 그 일장일단이는 거고 예. 정주영 회장은 뭐 개발도 잘하지 마무리를 분명히 하는 거고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갈등으로 해서 결국은 회사가 한락으로 보고 한락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또 이 창업자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992년에 창업자 국민당을 창당하고 또 우리 구수사께서는 3월 24일 총선 때 이제 국민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당시 당 이름을 통일국민당으로 만들었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죠? 창업자에서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용은 다 맞는데요. 예. 정주영 회장이 참 그런 거 보면 치밀한 분이에요. 예. 국민당을 만들면 국민당 근처에도 난 못 오게 했어. 그러면서 국민당은 사실 총선에서 국민당이 한 게 없어요. 그때 국민당은 이제 나중에 창당 선언하고 당으로서의 할 그런 성명이고 뭐고
그 조직도 다 갖춰지기 전이야. 네. 그러니까 그때 현대그룹의 모든 조직이 20몇 개 회사에 종업원이 한 15만 명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총선을 3월 24일 총선을 움직인 건 각 사장들이 했습니다. 그 사장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그 지위를 내가 했죠. 그래서 우선 당원을 배갈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게 1인 100인 네. 당 추천을 해가지고 당원 가입을 시키자. 예. 그럼 숫자로만 풀이려면 10만 명이면 100명씩 거면 100만 1000만 명 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16만이다 15만이다 했지만 10만 명에 대해서 100명씩 이게 좀 쭉제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우선 그걸 해야 돼. 그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참 거의 강제적으로 각 사장들이 자기네들 직원 동원해서 이게 다 지금 불법 선거로 내가 걸려들 얘기를 이제 지난 거니까 하는 거야. 공소시 지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하니까 그게 힘이 컸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당이 국민당이 그때 뭐 한참 후에 생겨나는데 당으로서 어떻게 조직을 그렇게 하더라. 예. 이제 그런 거. 정유영 회장이 한 2, 3년 전서부터 지역사회 학교라고 해서 계속 저 전라도 땅, 뭐 강원도 땅, 뭐 충청도 땅 거기서 다 해가지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걸 다 관광화시켰어요. 예.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잘 먹여주고 뭐 선물들 주고 그게 아마 수만 명을 그렇게 지역별로 해갔을 겁니다. 예. 내가 보기엔 그것도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장랑되기 전에 이런 사전에 그런 조직과 그 운영이 국민당으로 하여금 참 쉽게 자리 잡도록 기초가 되지 않았나 보고 그때 모든 언론이 국민당의 예상 국회의원 예상을 7, 8명으로 했어요. 예. 7, 8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20몇 명이 돼가지고 전국구까지 해서 교섭단체가 이루어졌죠. 적으로.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의외로 뭐 국민당으로서의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인포멀한 그런 사조직 네. 운영 그룹의 힘이 뭐 대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게 뭐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국민당 가입했다고 도장 하나 찍어준 거면은 그래도 투표할 때 가서 뭐 조금 마음이 쏠릴 거 아니에요. 뭐 없던 마음이 한 20% 쏠리면 그게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창업적에서 정치를 한다 그럴 때 이제 또 뭐 선거대책 본부장도 맡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맡겼는데 구수사께서는 그럼 창업 정치를 한다 할 때 뭐 흔쾌히 응했습니까? 그러면 좀 정치는 아닌데라고 그런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요? 예. 나는 그 양반이 정치원 되는 걸 오래전에 알았어요. 할 예. 거라는 걸. 예. 그래서 91년 91년 여름인데 예. 여름인데 정세영 회장이 그때 그룹 회장을 할 때고 나는 그때 증권회가 있을 때고 증권회장 할 때고 그래서 정세영 회장이 그거 보면 참 순진했어요. 아니면 그 특수인이니까 그 귀엔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 예. 근데 쭉 그런 동향으로 보고 그때 안기 부장이 서동원 씨인가 누구고 내 뭐 그쪽에도 다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밖에서 그런 요로에 있던 사람들은 정주영 씨가 지금 정치 준비한다는 걸 다 알고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하는 의무를 할 때. 그래서 내가 정세영 회장 방에 들어가서 7월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용 회장이 정치를 하리라는 뭐 그런 예측이 지금 밖에서 소문이 파다한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깜짝 놀라면서 그냥 이 녹음을 때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녹음이 잘 안 된대요. 예. 그냥 가더니 문을 또 탁 잠그더니 그냥 라디오 옆에 있는 걸 크게 틀어놓더라. 그게 너 무슨 소리냐 이거야. 그 지금 밖에서들은 모두 정치를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맨날 지역사회에 울산에 수백 명씩 데리고 가고 그러시는 게 다 그거 아니냐. 그랬더니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울산으로 내려갔어. 정세영 회장이. 예. 이런 건 어리 하나도 없던 얘기예요. 예. 모두 비사들이야. 그게 내려가서 형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 저녁에 뭐 또 그 손님들 지역사회 한다고 뭐 저녁에 뭐 저녁 드시고 뭐 약주하고 그러니까 못 만났어.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이 양반에서 현장 도니까 또 새벽에 영민관 중공호 영민관으로 갔더니 왜 왔느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지금 밖에 소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넌 올라가 봐. 내일이나 해. 두 말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할 얘기 없잖아요. 자기 형이 아무 소리 하는 거 넌 내일이나 올라가 봐 하니까 그게 긍정한 거지. 그 낮에 그냥 서울로 왔더라고. 오더니 그건 날 불러 갔더니 야 네 말이 맞더라. 이렇게 만났더니 부정을 안 하더라. 그리고 올라가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다음날인가 해가지고 정인영 회장, 정순영 회장, 뭐 아들들, 자기 매형이 계시잖아요. 김영규 회장. 네. 그분 다 이제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청운당을 간 거야. 응? 가가지고 정치를 하실 겁니까? 큰일 났다 이거지. 정치를 하면 이건 뭐 그룹이 예. 파산이 되는 건데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할 일이나 해 하고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하고 또 휘거니 나가버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기정사실화 예.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사자들은 형제들이고 그 직접 관계자들은 늦게 알았다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거야. 예? 나하고 MB가 제일 먼저 알았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게 그게 진행이 되다. 그 다음에 연초에 글쎄 내가 이제 인사드리려고 갔다가 모가지가 얼려가지고 총선거까지 하고 그리고 그만. 그럼 뭐 창업자의 형제들이나 자식들은 다 반대했으면 정치 다 반대했어요. 그럼. 그 회사 임직원들도 임직원의 분위기가 다 그랬죠. 반대하는 쪽을 분위기. 그럼 워낙 반대는 하지만 안 못하지. 입을 띨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총선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선거대책 본부장 하셨으니까 실제 그런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강해죠.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해창이야. 예. 정해창이가 비서실장이고 그 나하고 친구예요. 예.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하던 친구인데 그 다음에 정무수석이 손주항이에요. 예. 손주항. 손주환이냐 항일걸. 예, 네, 손주환.
손주왕인 내 대학 후배, 정해창인 내 친구. 네. 그래가지고 3월 24일에 선거인데 3월 10일경이나 이렇게 됐어. 그거 보면 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이 양재동인데 이 연립주택이라 이렇게 거기 독립주택같이 돼 있거든. 검은 옷 입은 놈들이 앞에서 얼쩡얼쩡하고 이래서 뭐 저것들이 거기서 나왔으려니